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소중한 자료 속 숨겨진 통찰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태국 치앙마이 그 반타와이라는 수공예 단지가 있잖아요. 아, 네네. 유명하죠. 거기 마이수다락이라는 목공예 공방 방문기를 담은 유튜브 기록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. 아, 그 영상이군요. 네, 이게 원목하고 완성된 가구 이 두 가지를 딱 대비시키면서 우리의 소명이나 성장 이런 거에 대해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질문이 상당히 인상 깊죠?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? 뭐 이런 거요. 함께 그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 영상에 나오는 마이스타라 공방이요. 가보면 동선이 좀 독특해요. 동선이요? 어떻게 다른가요? 보통은 완성품 먼저 쫙 보여주잖아요. 근데 여기는 그 제작하는 곳, 과정을 먼저 보여줘요. 그리고 나서 전시장을 안내하더라고요. 순서가 반대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입구에 딱 들어서면 와, 300년 됐다는 엄청 큰 장미목이랑 티크목 원목이 떡 버티고 서 있어요. 300년이요? 이야, 그 자체로 뭔가 압도적이겠는데요? 네, 그냥 딱 봐도 엄청난 가능성, 잠재력 같은 게 느껴지죠? 그리고 바로 그 옆 작업 공간에서는 장애를 가지신 장인분들이 정말 묵묵히 일하고 계세요. 아, 원목 자르고 다듬고 조각칼이랑 망치로 막 부조 새기고요. 어떤 건 뭐 1년도 넘게 걸린대요. 1년 넘게요? 와, 정말 대단한 집중력이네요. 그 모습 보면 진짜 뭐랄까 좀 경건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. 근데 바로 그 땀 흘리는 공간 옆에 아주 화려하게 완성된 가구들이 쫙 전시된 대형 전시장이 붙어 있는 거예요. 아, 그 대비가 엄청나겠네요. 작업 공간의 거친 느낌이랑 완성품의 매끈함. 네, 아주 강렬하죠. 그래서 영상 속 화자가 방문객들한테 딱 묻는 거잖아요. 저 거대한 원목이랑 이 잘 만들어진 가구 중에서 뭘 갖고 싶으세요 하고요. 그렇죠. 그 질문이 핵심이죠. 이게 단순히 물건 고르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소명은 저 원목처럼 맨 땅에서 시작하는 거냐? 아니면 이미 형태가 갖춰진 이 테이블 위에서 시작하는 거냐? 이런 질문인 거죠. 맞아요.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에요.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죠. 대부분은 뭘 원한다고 하나요? 흥미롭게도 대부분은 그 원목을 원한다고 답한대요. 아, 정말요? 의외네요. 저는 완성품일 줄 알았는데? 그럴 수 있죠. 근데 원목을 선택한다는 건 사실 엄청난 책임감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일이거든요. 계획이라면 어떤? 이걸로 뭘 만들 건지, 왜 만드는지, 또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명확히 있어야 한다는 거죠. 하긴 그냥 원목만 덜렁 있으면 막막하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그 머릿속 그림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, 그러니까 자르고 파고 다듬는 어쩌면 좀 지루하고 고될 수도 있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길 줄 알아야 하고요.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 중요하죠. 네. 때로는 왜 저런 걸 하고 있냐는 주변의 뭐랄까 조롱? 그런 무리에도 견뎌야 하고요. 인내심도 필수겠군요. 필수죠. 그리고 하나 더. 그렇게 만든 결과를 나 혼자만의 영광으로 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까지도 필요하다고 봐요. 듣고 보니 그렇네요. 원목을 선택하는 게 마냥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네요. 그럼요. 상당한 각오가 필요하죠. 그럼 반대로 완성된 테이블을 선택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영상에서는 이 테이블로 뭘 할 거냐 이렇게 묻던데요. 네. 대부분 뭐 가족들이랑 밥 먹는다, 차 마신다 이렇게 답하는데요. 평범한 대답이네요. 그렇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그 테이블에 앉는다는 게 사실은 그 테이블을 만든 장인의 소명, 그 땀방울 위에 앉는 거라는 자각이에요. 아, 내가 만든 게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노력 위에 내 활동이 시작된다는 거군요. 바로 그거죠. 반드시 내가 처음부터 다 만들어야만 그게 진짜 내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. 그 관점이 좀 새롭네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찾는 블루오션,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라는 게 꼭 원목 같은 맨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잘 만들어진 테이블 위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. 테이블 위에서요? 예를 들면 어떤? 뭐 그 테이블에 사람들을 모아서 비전을 나누거나 설득하거나 아니면 함께 뭔가 새로운 과정을 즐기는 것. 이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시각이에요. 아하, 이미 있는 기반 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 자유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할 게 원목이냐 테이블이냐 하는 그 형태 자체가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해요. 형태가 아니라면? 그럼 뭘까요? 바로 그 안에 담긴 장인의 정신이라는 거죠. 장인의 정신이요. 네. 뭐랄까 그 놀라운 재능, 고도의 집중력,
또 오랜 시간을 견디는 인내심, 그 과정 자체에 대한 어떤 헌신, 이런 것들이요. 아, 과정에 깃든 태도와 마음가짐이군요. 그렇죠. 만약 우리가 원목,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하는 것에만 너무 집착하면 오히려 발전이 더디거나 뭐랄까 내구적인 갈등 같은 걸로 에너지를 다 써버릴 수도 있다고 지적해요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처음 시작하는 건 늘 어려우니까. 네. 그래서 진정한 성장이나 성숙은 때론 누군가가 이미 닦아놓은 기반, 그러니까 완성된 테이블 위에서 나만의 새로운 사명을 찾아서 펼쳐나갈 때 더 크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역사는 원목 다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. 와, 깊은 통찰이네요. 영상 후반부에서는 이걸 공동체 이야기에 적용하던데요. 아, 네. 공동체가 처음에 받은 300년 된 원목, 즉 사명을 지금까지 어떻게 조각해왔는지 돌아보고 특히 공동체의 강점 말고 약점 있잖아요. 네네, 약점. 그 약점 속에서 각자 자기 사명을 이어서 새롭게 찾아가라고 권유하는 내용이 있었죠. 약점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. 뭐 이런 메시지군요. 인상적이었습니다. 네, 그렇죠. 정리해보면 오늘 살펴본 자료는 이 치앙마이 공방 경험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네, 어떤 점들일까요? 첫째는 의미 있는 시작이 꼭 무에서 유를 청조하는 그 원목 다듬기일 필요는 없다는 거. 둘째는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할 건 눈에 보이는 결과물 자체보다는 그 과정에 깃든 장인의 태도나 정신이라는 점. 네, 그리고 셋째는 이미 존재하는 기반 위에서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확장하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한 상장 방식이고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렇군요. 원목이냐 테이블이냐 그 이분법을 넘어서는 이야기네요. 네, 맞습니다. 자, 여러분은 지금 삶의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? 거친 원목 앞에서 씨름하고 계신가요? 아니면 잘 만들어진 테이블 위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구상하고 계신가요? 어쩌면 중요한 건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. 그러니까 장인처럼 집중하고 인내하고 또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열정이 아닐까 싶습니다. 여러분의 테이블은 무엇인가요?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떤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가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